자, 포토샵 툴을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정렬을 했죠. 정렬이 된 상태에서 자,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 툴들 사용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일단은 사진을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고요.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일단은 선택 툴부터 알아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사각형 점선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툴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에서 사진에서 특정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정한 영역만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영역이 선택이 되고 점선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모든 컴퓨터가 다 동일한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여넣기. 매cin토시 같은 경우에는 코맨드 C, 코맨드 V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고 그리고 다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자, 밑에 있는 배경 그림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된 하나의 레이어가 더 생성이 됐어요. 자, 선택 영역은 이렇게 자신이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영역에다가만 효과를 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가 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동 툴이에요. 이동 툴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음대로 위치를 새로 배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 툴은 그런 역할이고요. 밑에 있는 선택 툴은 방금 전에 우리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선택 툴을 조금 응용을 해 볼게요. 자, 사각형 선택 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고 만약에 이 영역에서 추가로 더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르면은 앞에 마우스 있는 표시에 플러스가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영역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영역을 추가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만약에 어떤 특정 영역을 이렇게 채워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좀 모자른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영역을 추가로 선택을 해가지고 마저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면 됩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가깝게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플러스 키, 매cin토시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플러스 키가 되고요. 확대를 해서 볼 수 있고 거꾸로 멀리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Al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은 거꾸로 줌 아웃이 됩니다. 매cin토시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마이너스 키가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원하는 위치에다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하는 방법. 제일 위에 보시면은 셀렉트라고 있죠. 셀렉트에서 디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커맨드 윈도우는 컨트롤이 되겠죠.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매cin토시는 커맨드 D키가 되겠죠. 선택 영역,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택 툴을 꾹 누르고 있게 되면은 위에는 사각형이고 밑에는 원형입니다. 사각형 모양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동그라미 원형으로 바꿔서 원형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지금 타원인데 타원이 아니라 정확한 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대로 원을 그리시면은 정확한 원 상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용을 안 할 거니까 다시 디셀렉트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다각형 툴이라고 해서 이 다각형 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클릭을 한번 하면은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생겨요. 원하는 위치에 가서 다시 또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다각형 형태로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셀렉트 하고 컨트롤 D 눌러서 디셀렉트 하고 왼쪽 캔버스 부분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다각형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그려서 해당 영역만 선택 영역으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다각형 툴. 그리고 그 밑에는 마술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매직완드 툴.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유사한 색깔 영역, 예를 들어서 이 하얀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잠깐 셀렉트 할게요. 위에 있는 레이어는 지우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부분과 유사한 색상, 밝기를 지닌 부분만 컴퓨터가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이랑 유사한 부분만 지금 선택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위에 톨러런스가 1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허용치가 적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100으로 바꿔 볼게요. 톨러런스를 100으로 바꾸고 디셀렉트 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톨러런스가 높아지면은 자신이 클릭한 영역과 유사한 부분에 대한 허용치가 훨씬 넓어지고, 톨러런스가 작아지면은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매우 근접한 상황에 있는 주변 영역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적절한 수치로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은 디폴트 값이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32로 놓고 클릭을 하면은, 저는 만약에 하얀색 벽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얀색 벽을 클릭을 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떨어지죠. 이럴 때는 모자란 부분들을 마저 선택을 해서 채워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돼요. 지금 한번 선택을 해놓고 지금 외곽 부분에 선택이 안 된 부분들 있죠. 이런 데를 마저 매직완드 툴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한 번 더 눌렀더니 너무 많은 영역이 선택이 됐죠. 이럴 때는 사각형 툴로 거꾸로 가셔가지고, 쉬프트 키를 눌렀을 때는 더하기, 플러스가 됐죠. 알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변하게 됩니다. 쉬프트 키는 플러스, 추가로 더 선택을 하는 거고, 알트 키는 마이너스. 알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주변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돼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 안에도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눌러서 이렇게 그림 영역만 빼주게 되면은 이제 벽만 선택이 된 상태로 되게 돼요. 자, 다시 디셀렉트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건 크롭이라고 해서 사진을 나중에 잘라내게 될 때 작은 크기로 이제 자를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원하는 크기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행한 명령들을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저 메뉴바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 히스토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동안 내가 내렸던 명령들이 쭉 나와 있어요. 방금 잘라낸 영역, 크롭 명령이 여기 있죠. 하나를 거꾸로 되돌려 볼게요. 하나 자르기 전으로 돌아갔죠. 또 거꾸로 돌아가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에 저장된 내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를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고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롬 명령어가 없는 상태로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스포이드 툴 같은 경우에는 스포이드 툴을 클릭을 하시고 이 화면에 갖다 대면은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가 나오는데 우측면에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히스토리가 화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자, 히스토리 선택했던 거 아래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I자가 있죠. 인포라고 있고 인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화면 안에 사진에다가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스포이드가 가는 데마다 색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색 정보는 스포이드 오른쪽 보시면은 제일 위에 레드, 그린, 블루 순으로 이게 합쳐진 걸로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레드가 199, 그린이 197, 블루가 193, 이 합쳐져서 하얀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이드가 조금 모양이 바뀌었죠? 떼면은 다시 스포이드 원 상태로 돌아가고 누르면은 타겟이 생성이 됐어요. 스포이드 표시 위에. 이 상태에서 대상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 지점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한번 했더니 1번이라고 됐고 여기 1번이 생겼죠. 저 1번의 위치에 있는 색깔은 레드가 201, 그린이 200, 블루가 198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더 할 수 있어요. 5개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2번은 여기 있죠. 이 색깔로 되어 있고 3번은 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 이런 식이고요. 지우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스포이드를 바깥으로 빼내면 돼요. 쭉쭉 바깥으로 빼내면은 화면 밖으로 빼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스파틸링 브러쉬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조금 가까이 당겨 볼게요. 스파틸링 브러쉬를 가시게 되면은 자, 브러쉬 동그란 브러쉬 모양이 생겼어요. 이 브러쉬는 키보드 자판에 알파벳 P 있죠? P 옆에 보면은 대가로랑 대가로가 두 개가 있어요. 대가로 좌측 대가로를 누르면은 브러쉬가 작아지고 우측 대가로를 누르면은 브러쉬가 커집니다. 이 브러쉬 크기를 자신이 지우고자 하는 먼지의 크기랑 거의 유사하게 맞춰서 먼지보다 좀 커야 되겠죠? 맞추시고 이 상태에서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지워집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과 유사하게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게 돼요. 쭉 조금 이어서 선 모양도 지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은 먼지나 점 같은 경우에는 스파틸링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툴은 거의 안 쓰는 거고요. 패치 툴을 한번 볼게요. 이 패치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이 좀 큰 얼룩이라던가 지우기에 좀 커다란 모양들 이런 것들을 지울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자, 패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신이 지우고 싶어 하는 모양을 쭉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려보세요. 딱 그리게 되면은 자신이 방금 그린 영역이 점선을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안에를 클릭을 한 다음에 바깥에 이제 자기가 그 메우고 싶은 대상과 비슷한 영역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안에 지금 화면이 바뀌고 있죠. 자, 유사한 영역을 갖다 대놓고 마우스를 떼시게 되면은 자, 디셀렉트로 컨트롤 T로 지우게 되면은 지워졌습니다. 자, 비교해서 볼게요. 디셀렉트 하기 전이고 그 패치 툴로 지우기 전이고 패치 툴로 지운 다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이 좀 크거나 주변에 있는 유사한 상황과 비슷한 소스가 있다면은 패치 툴을 이용해서 지우는 게 훨씬 편리를 합니다. 이 패치 툴을 만약에 안 쓸 경우에는 힐링 스팟 툴로 지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브러쉬를 크게 만들어서 대가로 오른쪽 걸 눌러서 크게 만들어서 클릭을 해서 지울 수도 있겠죠. 아까 다른 상황에 예를 들어서 이 스팟 툴로 지웠을 때 뭔가 어색하다 싶으면은 그럴 때 이제 패치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브러쉬고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밑에 보시면 컬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거를 전경색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후경색이라고 합니다. 전경 프론트 컬러, 후경 백그라운드 컬러. 이 프론트 컬러를 붉은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프론트 컬러를 클릭을 하시고 앞에 있는 컬러 그레데이션 중에서 이제 원하는 색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색이 선택이 됩니다. OK를 누르시면 이제 이 브러쉬는
붉은색이 적용된 브러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채울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로 또 거꾸로 가볼게요. 브러쉬는 앞에 있는 색 전경색으로 칠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도장 툴이라 그래서 도장 툴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도장 툴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지우거나 채울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요 점을 지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장 툴을 적절한 크기로 바꾸고, 자,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도장 툴이 타겟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영역을 소스로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우기 위해서 이 점을 왼쪽에 있는 영역을 이용해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이 부분을 소스로 쓸 거야 라고 하고 한번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방금 소스 타겟팅한 부분, 왼쪽을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 부분이 계속 브러쉬 부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울 때 밑에 있는 부분 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도장 툴입니다. 그 위에 기타 툴들은 앞으로 밝기나 보정 편집을 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